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스터디입니다. 4월 14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세 혜택 할애비가 와도 안 팔아. 다주택자 집은 무조건 모으는 거야. 하던 사람들이 뒤로는 몰래 매물을 내놓기 시작했어요. 매수대기자는 생각합니다. 양도세 그게 뭐임? 나한테 이득인 거임? 이 매도자에게만 이득을 주고 매수자에게는 뭐 그다지 사실 인센티브가 없어요. 근데 이 매도자에게 이득이라고 하는 이 부분, 양도세 중과 혜택, 그 이후에 다시 물건을 살 것인가 안 살 것인가, 아마 정책적으로 팔고 나면 아마 다음에 살 때는 무슨 불이익이 준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잠깐 드네요. 숨길 수 없는 세 가지. 재채기, 가난, 사랑이라고 탈무드에 나와 있어요. 부동산 시장에서 숨길 수 없는 세 가지는 매물, 전세 매물, 월세 매물.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구독, 좋아요 안 하셨다면 부탁드립니다. 매도 물량, 임대 물량 보시겠습니다. 매도 물량 전형적인 수요일 패턴. 전일 대비 500건가량 감소했습니다. 전일 대비 하루에 500건씩 정도 움직여요, 지금. 하지만 금요일, 토요일 오르는 현상. 이거 2일 오르고 이틀 오르고 하루 떨어지고 이틀 오르고 이틀 떨어지고 뭐 이런 식의 패턴. 어쨌든 지금은 상승 패턴 기조는 아직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전세 물량 소폭 감소. 이 소폭 감소가 의미하는 바는, 야, 이거 한 달 보름간의 하락 패턴 이제 다시 상승으로 접어드는 요런 흐름이구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내일 아마 다시 전세 물량이 큰 폭으로 오른다면 또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월세 물량도 마찬가지로 소폭만 감소했어요. 임대 물량 전체적으로도 아주 미미하게 감소한 거 보이시죠? 이게 그전 같았으면 팍팍 꺾이는 현상들이, 목요일이면 팍팍 꺾이는 현상들이 좀 일부 있어 왔는데 또 조금 분위기가 달라져요. 이런 미세한 부분들을 보기 위해서 제 방송 시청하시는 거죠? 거래량 21건, 신고가 0건. 이런 거래량, 아주 희소한 거래량인데 20건 정도 거래되는 거, 이런 신고 날수는 많지 않았어요. 그 중에 3월 신고 거래 건수를 보면 타 지역은 제법 많이 늘어났거든요. 전년 한 11월 정도 거래까지 회복하려나? 아주 그 정도로 많이 회복을 했는데 대구는 거래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21건, 어제 한 40몇 건 거래돼, 어제 한 40대여섯 건, 40대 중후반 정도의 거래가 되었었는데, 야, 어제 거래 좀 되었네? 라고 느꼈지만, 자꾸 신고할 게 없어요. 보시면 거의 4월 거래, 3월 거래 신고할 게, 얼마나 신고를 빨리 했던지 신고할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입니다. 억 단위의 하락들, 장원 멘션, 이 범호동 이런 게, 범호동은 안 떨어져, 학군지는 안 떨어져, 역세권은 안 떨어져. 하지만 다 떨어져요. 대구역 센트럴자이 1억 7천, 월성동 코오롱 하늘채 1억. 나머지 조금씩 떨어진 거는 좀 지나갈게요. 자, 그 다음 보세요. 4월달 거래가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3월달 거래 많지 않아요. 신고되는 것들도 북주곡, 엠코타운, 더 솔레뉴. 와, 이름 정말 어렵네요. 이것도 거의 억 단위에 가까운 하락. 깡통 전세 3억 이하는 지금 거의 다 깡통이라고 보시면, 세천 삼정 그린코어 더 베스트 매매가가 2억 6천, 전세가는 최고 3억까지 갔었던 물건이네요. 제일 풍경채 프라임 마찬가지로 이 깡통을 3억 이하까지 벌써 많이 전념됐어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2억 이하 요런 곳에서 깡통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3억 이하는 거의 다 그렇다. 4억 이하도 거의 다 지금 다 전념이 다 된 것 같아요. 이 4월의 거래 보이시나요? 3월의 거래 그렇게 많이 신고가 많이 남지 않았다. 이것들 2억 중반대의 거래들은 거의 다 깡통주택. 이거 나중에 세입자들 나갈 때도 머리 아플 것 같아요. 만약에 기존 주인이, 임대인이 얘를 정리를 하고 다음으로 갈아타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임차인은 어떡하나요? 강제 매수? 이런 강제 매수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생각보다. 다음 4월의 거래가 주류를 이루고 3월의 거래는 이제 조금밖에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이 다 깡통으로 귀결되어 간다. 뒷감당은 갭 투자자의 책임인가요? 아니면 세입자의 책임인가요?
끊임없이 건당 거래 대금은 내려가고 있고요. 거래량 회복 가파르지 않아요. 이제 신고 일수가 12일, 13, 4일, 13, 4일 하루에 한 10건씩 한 130건 정도 더 돼도 1000건 갈래나 모르겠네요. 3억 미만 거래 비중 66%까지 야금야금 올라가는 그런 모습. 정리를 안 한다고 하지만 3억 이상 많이 정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6억 이상 거래량 올라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큰 반등은 보이지 않는다. 4월달 신고는 많지 않았지만 야 이제 고가 물건도 던지나? 고가 물건도 서로 살려고 하나? 해석은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분양권 거래량 4건, 그 중에 신고가는 1건. 분양권 거래도 이때 대선 이후에 뭔가 번쩍하면서 손바뀜이 일어나는 듯 했지만 그렇게 또 계속 화랑세가 이어지지는 않네요. 분양권 모두 4월에 거래였고요. 한가는 최고가와 동률을 이뤘고 소폭 오르는 건수가 있었고 대구역 오페라 W 1.2억 가까운 하락인데 이 정도면 거의 분양가 수준 아닌가요? 거의 프리미엄이 거의 없는 상태. 이 고층의 아파트 주상복합에 비해서 층수가 별로 매력적이지 않긴 하지만 분양가 수준 거의 분양가 수준으로 보이네요. 전세거래 41건 중에서 신고가는 4건. 전세거래는 확연히 줄어드는 게 맞다. 어쨌든 오늘 매매 거래하고 전세 거래 보면 다시 1대 2대 혹시 월세 거래도 20건대 자, 그다음 전세 거래 전반적으로 모두 다 하락하는 모습인데요. 월성 협성 유포래 이 3억 이제 3억 초반이라는 3억 초중반이라고 말하기에도 애매한 3억 한 2, 3천만 원대 거래가 거의 다 주류를 이룬다. 오늘도 누군가는 애씁니다. 엄청난 학군지라고 엄청나게 또 띄워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나중에 더 시간이 지나면 더 빛을 발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당장에 큰 파고를 넘어서지는 못하는 모양새네요. 모든 것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하락하고 있고요. 3월 거래, 2월 거래, 3월 거래 거의 다 4월 거래거든요. 3월 거래 2월, 3월. 전세는 아직까지 3월 거래가 제법 신고가 남아있네요. 3월 거래가 제법 남아있습니다. 또 거의 다 이제 4월달 신고로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좀 넘어가는 모양새고요. 평균 전세 가격 꾸준히 떨어지고 있어요. 이때 2억 8천, 2억 9천 이렇게만 나오던 시절 전국 다른 지역들과 비교해 봤을 때 야, 대구 사람들은 평균 집값 대비 왜 저렇게 비싼 전세에 살고 있지? 이런 느낌이 들 정도였는데 이제 가격이 한 2억 6천만 원대 평균 가격이 떨어졌는 걸 보면은 그래도 타 지역에 비해서 그동안 지나치게 비싼 전세금, 비싼 월세를 내고 왔던 거에 비해서는 조금은 평균이 낮아진 듯하네요. 전세 가격대별 거래량 보시면 3월의 거래 아직 일부 신고는 되고 있지만 신고 건수가 400건 정도는 더 돼야지 전년 동월인데 이만큼 많이 신고될 것 같지는 않아요. 3억 미만 거래 비중 꾸준히 높아지다가 이제 어느 정도 안정세를 찾아가나요? 66%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데 금리가 또 오르게 된다면 이거 4억대, 3억대 막 거래되던 3억 초중반에 거래되는 전세 물건들도 더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은행에서 금리를 낮춘다고 하면서 이 뉴스를 내보내는 걸 잠깐 보니까 주담대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야,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이 좀 줄어들고 주담대는 여전히 올라가고 있어요. 1, 2, 3월달 이런 경우에 가계 대출 금액이 1조 정도 하락했다고 막 뉴스에 나와서 막 빨리 금리도 떨어지고 있고 빨리 가서 대출 내라고 하지만 막상 가보면 호락호락하지도 않고 1월달 하락 1월, 2월, 3월 가계 부채 감소 막 이렇게 나와서 막 1조 이런 식으로 뉴스가 나오는 것 같은데 전년 11월 달인가 10월 달인가 가계부채 증가 20조 이렇게 나와요. 20조. 이거 1조 이거 사실 뉴스거리도 안 될 정도지만 그래도 가계부채가 감소한다는 자체가 좀 상당히 좀 의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아무튼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면은 주담대는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주담대는 지난 최근 자료 보니까 2조 상승, 신용대출 3조 감소 이렇게 돼가지고 야 이거 대출 1조나 감소했네 하지만 사실 집을 사기 위한 대출은 아직도 증가하고 있더라고요. 4억 이상 거래량 전세는 계속 힘을 못 쓰고 있고요. 거래 비중도 계속 떨어지는 모양새 유지하고 있는데 언제쯤 자리를 잡을런지 4억 이상에 사는 사람은
이제 새로 신규 계약자 중에서 4억 이상에 사는 집을 구하는 사람은 한 10명 중에 1명, 100명 중에 10명. 월세 거래량 37건, 월세 거래량 제법 신고되었네요. 701건, 현재 701건 신고되고 있고, 월세 거래는 전월의 거래량을 넘었을 것 같아요. 맞네요. 예년 평균도 보면은 3월의 월세 거래량이 2월의 월세 거래량보다 더 많아 왔네요. 야, 4월이 고비네요. 4월은 이 예년 평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확실히 떨어지네요. 3월보다는. 월세도 안 나가. 4월 되니까. 전세도 안 나가. 야, 이거 팔려고 내놨는데 팔리지도 않아. 숨길 수 없는 세 가지, 이 세 가지 매물들 늘어나시는 모습 보시면 이 매도자와 매수자의 심리를 조금 더 한층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임대거래량 3월 현재 1691건. 임대시장 전체가 4월이 고비네요. 5월에 반짝 살아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리고 팔려고 하시는 분들 5월 11일 이때 뭐 다 차기 정부에서는 이건 확실히 해주려고 하는 모양이에요. 어쨌든 뭐 잔금 설정을 5월 11일 이후로 하라. 야, 그럼 한 달 만에 지금 4월 지금 며칠인가요? 4월 14일이죠. 한 달 만에 잔금까지 뚝딱 해서 처리하는 매매 건수가 잘 있나요?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이 생각보다 이 계약하고 중도금하고 이 잔금까지 계약 중도금 잔금까지 이 시간 텀이 제법 있는데 야, 1년 안에 팔아라. 1년 안이라는 의미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종 잔금까지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팔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